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재정 적자가 앞으로 100조 이상씩 계속 쌓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2019년도에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이때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많아봐야 30에서 50조였어요 재정 적자가, 손해가. 근데 팬데믹 때 이제 모든 것이 셧다운 됐잖아요, 그쵸? 2020년도에 재정 적자가 100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수치를 좀 완화시켰는데, 그래도 100조보다 좀 못한 수치 정도. 근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100조 이상이 누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번에 제가 제대로 못한 말 오늘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우리나라 환율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1470원대에 머물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라에서 지출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빚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요 선진국들은 다 빚 때문에 각자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정부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가 조금 낮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경제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채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충격을 더 많이 받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뭔가 자원을 생산하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다 수출과 수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큰 건 아니죠.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빚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이야기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친구가 사업은 잘해. 일은 잘해서 돈을 좀 버는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자산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산을 처분해서 뭔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야. 부동산을 팔거나 다른 뭐 재산을 팔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업은 잘하지만 근데 빚도 많아. 그럼 어때요? 무섭죠. 만약에 사업이 좀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 빚이 고스란히 리스크가 돼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빚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IMF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업들이 과도한 채무를 졌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가계의 빚 문제가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죠. 빚이 많으면 결국 터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재정 적자가 100조 이상을 계속 유지할 거다? 야, 이거는 사실 공포스러운 이야기죠. 어떤 공포 이야기보다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쵸? 고부가 가치 상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선방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제가 문제가 없게 보여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환율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걱정할 수치긴 하지만 뭐 이게 갑자기 더 폭등해서 막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 빚이 100조 이상의 빚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높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잠재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빚만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면 환율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왜냐면 일본 환율도 그렇고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종합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돈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가치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종종 그 말을 해요. 한국 경제는 오늘이 제일 잘 사는 때이다 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오늘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잖아요. 오늘이 제일 잘 되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돈을 잘 버는 사회적 시기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 주식 이야기잖아요. 경제 위기를 운운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지주사 종목 중에 두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쵸?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지주사 종목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른 거예요. 왜 올랐을까요? 배당을 줘서 당연히 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는 자산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만한 돈이 있다면 그냥 현찰 그대로 두면 돈은 가치가 점점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풀 거거든요. 내년에도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700조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근데 그러한 예산 편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언제까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경기 핑계 대면서 계속 돈을 찍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답이 없기도 해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찍어낼 예정이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있는 건 자연스럽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런 주식들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나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면 화폐의 가치가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주사 종목을 큰 손들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의 이제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포함해서 우량 주식들 있잖아요. 큰 손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이상한 조그마한 회사들을 막 사지 않아요. 분명히 우량주에 투자를 할 겁니다. 업종이 괜찮은,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가 뭐 쉽게 떨어진다라기보다, 위기가 터지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떨어진다라기보다 오히려 매수세가 유지가 될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내가 단타로 좀만 수익 봤다고 해서 팔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쩌면 지금도 높은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의 가격을 훨씬 지나쳐서 그 위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가능성이죠.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금이랑 실버가 골드랑 실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왜 오르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투자 자산 아닙니까? 배당도 안 주는 걸 왜 투자하냐? 근데 왜 투자할까요?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경제 부양한다고 돈을 풀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 가치가 올라가서 점점 가격이 비싸지고 있죠.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주식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공격적인 자산이라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이 큰 맥락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큰 손들이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여러분도 같이 이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